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9페이지. 이제 오늘은 사주 명리 중에서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뭘까요? 이제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렇게 4개의 기둥, 우리가 이거를 생년월일 해서 병술 병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병술년에 태어난 병순이. 병신월에 태어난 그러니까 딱 의식을 하니까 이게 언젠가 저는 병술, 병마도 뭐예요? 병신. 병신, 네. 병술년, 병신월, 무인일, 그 다음에 이제 자시. 이게 사주팔자예요. 주라는 게 기둥 주자거든요. 이렇게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팔자라는 건 8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우주의 에너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윤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조상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전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말년운이고 자식. 이제 나의 이 다음 생에 어떤 생을 살지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저번 생에서 내가 이거를 이루지 못해서 그게 아쉬워서 태어났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번 생에는 무언가 이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태어났겠구나 하고 그거를 바로 내 이번 생의 계획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왜 나무의 낙엽잎도 아무 이유 없이 매달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 내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다.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내 사주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기에 이제 또 배운, 세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할게요. 이 운의 흐름이 또 나의 사주랑 만났을 때 저번에 선생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내 차예요. 그리고 배운 세운은 내가 걷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어떠한 차를 가지고 걷느냐에 따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가 뭐 힘들 수도 있고, 꽃길을 막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 학기에는 사주팔자부터 처음에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오행부터, 음양 오행부터 이제 60갑자는 좀 뒤로 미룰까 봐요. 이거 빼고 12운성 12신살 쭉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샘플로 이제 어르신 사주로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이제 그래도 여기 지금 사주 명리를 배우러 오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배우기가. 내가 볼 때.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거 쉽게 하는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진짜 쉽게 하려고. 엄청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만세력 어플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책으로 다 봤어요. 요 사주팔자가 바로 나오지 않고 책으로 다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딱 생년월일씩 입력하면 이거 나오지, 신살 나오지, 형충파에 다 나오지.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정말 그냥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랑 뭐 지인들 간단하게 사주 봐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만세력 펴놓고 그 만세력에 나와 있는 글자가 의미하는 것만 풀어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좀 외울 게 많은데 그 한자, 뭐 천간, 지지 이런 형추파이 같은 경우는 만세력이 밑에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해를 한다. 많이 듣다 보면 언젠가 알겠지. 만세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만세력. 여기 핸드폰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해요. 네. 여기다가 네. 그냥 세로 입력, 이름 넣어, 성별 넣어, 그 다음에 생년월일시, 시간 넣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목록에 와서 그 다음에 조회 누르면 여기 쭉 떠요.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학기에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연주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주팔자가 어떤 건지를 얘기할 거라서 처음 듣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주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태어난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상이라고도 말해요. 여기 월은 부모, 일은 나랑 배우자, 그리고 시는 자식.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제 두 번째, 요 1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사회군. 내 주변의 환경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 내 군. 여기는 나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랑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회. 여기는 조금 멀리 있는 사회. 여기는 나,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나. 그런데 이건 내 속마음. 그러니까 나의 야심 이런 거는 시주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또 어떻게 보느냐? 여기를 태어났었을 때 유년기로 맞죠? 유년.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5, 15, 15, 15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15보다는 20, 20, 20, 20 요 정도로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시간을 몰라도 사주를 볼 수 있었던 게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도 활용을 못하고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의 말년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유년기, 여기는 이제 청년기, 내 청소년 시절이겠죠? 여기 중년기, 여기는 이제 노년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려면 여기랑 여기 이제 40대가 넘었다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40대 되면 여기가 발현이 된다. 그리고 60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간다. 예전에는 아침 먹고 나서 낳았네. 뭐 점심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애를 낳았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애 낳으면 바로 몇 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부모, 조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속마음과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볼 수 있고 나의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고 진짜 요거 한 가지만 있었으면 요거만 보면 되니까 되게 단순하게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데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유는 얘도 고려하고 얘도 고려하고 얘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같이 보면은 베스트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주를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직장 생활이 힘들어?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떨까?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 그럼 자식이야?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식이야? 그러면 보통 자식이 일단 나를 보고 자식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랑 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십성을 좀 배우면 이야기할 텐데 여자에게 자식에 해당하는 글자는 식신하고 상관이에요. 이 글자가 이 사주 내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랑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보면은 대부분 다 대답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주 팔자, 사주 명리를 배우는 거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 하나가 있어. 두 가지가 더 있어. 천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 밑에 사람이 서 있어요. 이러면은 하늘은 양이고 사람은 음이 돼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람하고 땅이 있어. 그러면 이때는 또 사람이 양이고 땅이 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는 딱 양이다 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 간목이 있어도 간목은 무조건 양이지 이게 아니에요. 을목도 너는 항상 음이야 이게 아니라 사주 전체를 보고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서는 그다음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사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를 꼭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혼하는 운이 왔어.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식 보고 내가 참고 살아야지 하면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잘 사는 거고 이혼하는 운이 왔어? 그랬더니 내 마음도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이혼 못 살겠어.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고려를 해야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육친이나 실살이나 형충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외워서 이제 막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웬만한 만세력에 다 나와 있어서 그거를 알면 요대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해서는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할인업 상담을 하는 좋은 상담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상담가라고 하면 뭐 요즘은 뭐 심리 상담가도 있고 뭐 이렇게 역학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뭐 타로 상담가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 상담가는 이제 진짜 주변에 보면 10년이 넘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20년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담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것도 표현력이 없어. 또 뭐 왜 그럴까요? 사람 만나면 좀 맞아요. 또 옛날에는 상담을 하겠다가 그러면 그 사무실로 찾아가서 대면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인지 메일 아니면 카톡 아니면은 그냥 보이스톡 전화 이렇게 상담하는 방법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상담을 또 못하는 게 맞아요. 표현력.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반대로 말은 잘하는데 말을 엄청 잘해요. 맞아요. 기본 쪽에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없는 빈털털인데. 그래서 저는 그 상담 잘하는 게 꼭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많이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상담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 상담가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교육이라는 것도 근데 우리가
동생들이 많으면 첫째가 둘째, 셋째한테 학교 숙제도 도와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냥 내가 선생님처럼 많은 걸 알진 않지만 내가 가르쳐 줘야 될 사람한테 그 사람보다 좀 알면 그거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교육의 시작이에요. 내가 뭐 교육을 한다 해서 고쳐한 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면 그게 교육이다. 그리고 상담. 옛날에는 이제 사주 명리 상담을 하면 그거잖아요. 아, 여기가 정말 쪽집게처럼 맞췄다. 그것 때문에 잘 맞추는 상담가가 좋은 상담가라고 했는데 그쪽은 약간 점하게 가까워요. 근데 점이라고 해도 이제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타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거 봤었을 때 다 맞았어요? 아니. 그런데 100명 중에 몇 명이 맞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맞았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상담을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뭔가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게 바로 상담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거를 잘 배워서 내가 많이 알지 않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조금 그래도 너보다 조금 배웠어 하고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편하게 알려주면 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주 명리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책마다 저번에도 이제 용신이라는 개념을 썼었는데 용신이라는 게 뭐 자평진전, 적천수에 따라서 용신을 보는 법도 다르고 또 상신, 용신, 뭐 희신, 기신, 구신 많아요. 이 용어들이 비슷한 언어인데도 또 혼용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역학이 어떠한 트렌드를 가고 있느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말씀처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원일시, 이제 사주팔자, 그래서 이렇게 8글자라서 이제 사주팔자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명칭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들은 또 한 번은 그래도 배우셔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연주부터 볼게요. 연주라는 거는 연기둥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여기를 천간, 여기를 지지라고 해요.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세력을 딱 봐봐요. 만세력 어플 한번 봐보세요. 어르신도.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1에 있는 천간, 1간. 그럼 여기는 월간, 여기는 년간. 그럼 반대로 여기는 1에 있는 지지니까 일지, 월지, 년지, 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몰라요. 응? 년에 있는 천간은 년간, 월에 있는 천간은 월간, 일에 있는 천간은 일. 그렇죠. 만세력에 일간이라고 써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을 보면 되고요.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가장 중요시 봐야 하는 글자가 바로 여기 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일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태어나게 한 씨앗, 종자, 그러니까 왜 씨앗도 내가 뭐 어떤 꽃이 필거나 어떤 뭐
뭐라 그러지? 나무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얘는 만약에 튤립 씨앗이라면 튤립이 태어나긴 하는데 어떠한 색깔이나 모양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잠재력을 뜻하는 게 바로 월지예요. 그래서 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얘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1간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꽃을 피우려고 하는지. 자, 여기서 그러면은 볼게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 월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르신은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신금은 금이기도 하고 계절로는 가을이에요. 가을은 뭐 하죠? 결실. 거기다가 금까지 들었네? 그럼 내가 뭔가 추수해서 뭔가 거두어드리겠다. 이거를 숙살집이라고 하는데 나는 뭔가 이루고 거두려고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걸 잘해. 뭔가 끝내서 결실 없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서 토다. 네, 토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간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왜 우두머리 성향이잖아요. 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어. 나를 따라와가 되는데 어르신은 무토잖아요. 무토는 뭐죠? 모양으로 보면 물사감. 맞아요. 중간, 중재. 어르신은 결실을 잃을 건데 네 얘기도 들어보고 얘 얘기도 들어보고 조율해서 결말을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성향에는 뭐 잘하면서 후천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결실을 보려고 하는데 내 의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실을 보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어르신께서도 이제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내 말만 옳지 않아. 얘 말도 들어보고 얘 말도 들어보고 얘를 조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주에서 얘랑 얘만 해도 이 사람의 커다란 성격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면 잘하겠죠.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잘하겠고 조율자 이런 것도 잘하고 한쪽의 편만 들기보다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러면은 양쪽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뭐 조정관리위원 그런 데에서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순서라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거. 선생님들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걸 잘 보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육친 바로바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먼저 육친으로 먼저 해석하는 것부터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선생님은 이걸 하나의 그림이나 영상으로 떠올려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배우는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풀면 돼요. 이렇게 먼저 내가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채워야 돼요. 처음부터 오행도 봐야 될 것 같고 십성도 봐야 되고 육친도 봐야 될 것 같고 신사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많이 배우는데 말이 똑같아요. 내가 일단 하나를 팔아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나만의 방법을 만든 다음에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도저도 못해요. 제가 중요하다는 글자가 이거잖아요. 가을 산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단풍이 묻은 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글자가 요걸 했으니까 가을이잖아요. 거기다 봐요. 별장을 보면 여기 병화가 떠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산이야. 왜 우리 단풍 구경하러 가는 그런 산가 나한테 맞는 방법.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친 오행으로 먼저 보는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왠지 모르게 끌리는 쪽이 있어요. 그쪽 먼저 파고드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방법이 오행으로 할 수도 있고 물상으로도 할 수 있고 육친으로도 할 수 있는데 먼저 뭔가가 하나는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더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확 다 집어넣기에는 이도저도 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맞는 거 찾아가. 그래서 더 어려워요. 11페이지 볼게요. 보면 이제 만세력 어플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사품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도사품. 그거는 만세력도 되게 잘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다른 뭐 육임, 육교 이런 것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사품이 정말 좋은데, 도사품. 그런데 이게 1년에 36,000원인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능을 한 개씩 추가할 때마다 또 돈을 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저는 요 만세력 쳐내기, 그런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요거 팔자 어때? 얘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안에 보면은 막 이렇게 블럭처럼 막 색깔도 아기자기하게 생겼거든요.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구독료가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왜냐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막 몽글몽글 구름 같은 그런 이미지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세력에는 아까 어르신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거를 입력을 하느냐,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따르고 있는 그 표준시가 동경시잖아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가지고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동경시라서 시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고 한 30분 정도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시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자시를 11시부터 1시까지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11시 반에서 또 1시 반으로 가요. 이게 시간 보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앞에 걸 따르면은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시간이 아예 바뀌는 거니까. 전 이럴 때 왜 옛날에 야자시, 조자시도 이제 왕이 자기의 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돼요. 살고 싶은 거. 나는 사주를 봤었을 때 이게 조금 더 나아. 그럼 내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뭐라 그러지? 산뜻한 충격이었어요. 아, 제가 올해는 자시로 살 건데 내년에는 인시로 살 거예요. 그래서 저런 때도 있구나. 되게, 그러니까 보통 사주팔자에서 없는 오행은 뭐 이름으로 채운다, 뭐 풍수로 채운다라고는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 사람은 어디 갔다 와도 살겠는데. 되게 긍정적이죠. 와,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막 뭐라지? 제가 지금은 요 시로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시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행동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럼 내 하나에 보면 우리 계획표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왜 시험 볼 때 어떻게 언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고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시간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또 약간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만세력은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제 1강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곳자는 먼저 여기 월지 보고 1강. 이제 오행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딱 만세력 보면 색깔이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이게 끝이에요. 오행. 색깔이 5가지예요. 밑에 보면은 색깔이 많죠? 그런데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이 맞는지 보려면 목은 무조건 초록색. 어떤 때는 약간 푸르딩한 푸른색을 쓰기도 해요. 화는 거의 다 빨간색. 토는 노란색. 노란색, 황토색. 그다음에 금은 그쵸, 흰색. 가끔 회색을 쓰시는 분이에요. 수는 검은색.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만세력에서 자기 사주, 자기가 보고 있는 사주 중에서 목이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목화 토금수가 몇 개인지 한번 그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 사주가 어떤 오행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도 또 단식 통전을 할 수 있거든요. 목이 몇 개인가? 그러면은 이제 목은 어르신은 한 개, 화는 붉은색이잖아요. 그럼 붉은색은 몇 개? 몇 두 개? 개. 그렇지, 2개. 토는 몇 개? 토는 노란색. 몇 개? 2개. 그렇죠. 그러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딱 두드러지게 많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토가 6개. 그러면 토가 강한 사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화가 2개. 저도 토가 4개. 토가 4개. 선생님은 목이 4개. 어르신은 목 2개, 화 2개, 목 하나, 금 하나. 그러면 내 사주에서 강한 오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정축일주인데 봐요. 정축일주인데 옆에가 다 토예요. 일단 월지는 토를 타고 났어. 그런데 나는 그 중에 정화야. 하지만 토의 성향이 아까 6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나의 강한 인자는 토다. 선생님도 토다. 그러니까 뭔가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뭔가 중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용과 믿음을 되게 중요시한다.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려고 한다. 이쪽으로 치우쳐야 있는 거죠. 선생님은 목이 4개. 선생님도 일간은 임수시잖아요. 임수인데 목이야. 목은 뭐죠? 뭐 자라는 색삭도 되고 추진력도 되고 성장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런 환경 중에서 봐요. 수생 목하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행으로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초급 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주를 볼 수 있을까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어떤 오행이 많은지 요거를 보는 게 가장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집에 가서 한번 가족들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어떠한 오행이 많은지. 근데 만약에 어르신 여기 제가 없다라고 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사주에 수가 없어. 근데 가족이나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이게 있으면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렇게 끌려요. 제 사주에도 목이 없거든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을 보면 다 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이 없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는 천간에 가문을 3개 떠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 그리고 이 목도 이제 또 음양으로 나눠져요. 이제 일단은 만세력을 딱 봤다. 생년 월일시를 다 넣고 봤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요거 보면은 일단 단식통단 할 수 있다. 이게 딱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만세로 한번 보세요. 다음 거 이제 10성 15조 이게 또 묘미예요. 자, 오행에서 내가 두드러진 글자가 있잖아요. 그 토가 보면은 이제 만세력에 보면 이게 뭐 겁제, 뭐 정인, 식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글자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선생님은 재성 그거를 그냥 뭉쳐서 재성이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인성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재성이고 선생님은 골고루 다 있고 우리 선생님은 화랑토니까 식상이시고 선생님도 식상이시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주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먼저 편중된 오행을 찾고 오행의 개수를 찾고 이제 10성. 자, 저는 이거를 10성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신이라고도 하고 얘는 또 다 유사해요. 육친도 같은 건데 용어만 벌써 이래요. 어디서 10성이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10신이라고 해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비슷한 개념이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10성이라는 게 이제 5가지 모행처럼 5가지로 분류를 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을 분리를 한 거예요. 이거 볼게요. 비거 식상 진성 근성 자, 요 순서는 이렇게 비거,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라고 쓴 순서는 생이에요. 생이에요. 요거는 뒤에서 한번 더 하겠지만 생 순서로 나간 거예요. 자, 이 비겁이라는 건 또 뭐로 나눌 수 있냐면 맞아요. 비견, 겁제. 그런데 비견은 음양오행이 같은 거. 겁제는 다른 거. 식상은 그렇죠. 식상상관. 플러스 마이너스. 재성은 정제, 편제. 그러면 여기 편제부터 쓸게요. 편제, 정제. 자, 관성. 관성은 똑같이 평관, 정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까지만 외워도 많이 풀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글자를 보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자, 비거, 식상, 재성, 관성, 인성 5가지를 음양으로 나누다 보니 10가지가 된 거예요. 얘가 오행이랑 비슷한 의미인 거죠. 5가지로 나눈 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더 나눴다. 그런데 아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주인데 토가 많았어. 그러면 얘는 식상. 그러면은 내 사주는 여기에 특화가 돼 있는 거야. 기르고 나누고 베풀고 보살피는 역할. 선생님은 이제 제 간목에 저기 토가 많은 거. 제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거 아들 거래서. 옆에 선생님하고 뒤에 선생님 또 있어요. 선생님 거 제가 그걸 아까 아들 거예요? 그럼 재성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다. 마음은 거지. 이거를 그래서 얘를 또 재성을 또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할게요.
선생님 두 분은 식상이 강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내가 남한테 뭔가를 해주고 베풀어주는 게 훨씬 기쁘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진로 같은 거를 잡을 때 그쪽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일, 보살필 수 있는 일. 그래서 선생님은 아동이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겁이다, 비겁이 강하다. 이제 비견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나랑 비슷한 친구, 동성 친구라고 말하고, 겁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여자야? 그럼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 내가 젊어?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겁재예요. 그런데 겁이라는 것 자체가 예,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왜 겁탈한다, 뺏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재성을 뺏어간다라는 의미가 겁재인데, 요즘 사회에서는 겁재도 나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용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겁재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 뭐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왜냐면 이 사주 명리라는 것 자체가 한 3000년도 전에 만들어졌으니,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돈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남과 나누는 그런 거를,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뭐 잠깐 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내 재산을 뺏긴다. 그랬기 때문에 겁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성에도 편재 전재가 있잖아요. 이게 편이라고 해서 이거를 또 한자로 보면 치우칠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편재라고 하면은 일확천금, 큰 돈, 이런 거를 뜻하고, 정제를 바를 정자, 바를 정. 그래서 바른 돈에서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편제가 좋은 거예요?가 편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다달이 1억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딱 편제가 좋다, 정제가 좋다라기보다는 똘똘한 집합체가 낫다 그러죠. 정제를 사이즈를 크게 하면 정제도 안 좋고 편제도 아니야. 치우치 편제한 거 멋진 것도 안 좋고. 그러면 돈 안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해요? 아니 좋은데 편제도 그렇고 전제도 그렇고 뭐 포장수로 몇 푼 들어가도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 사이즈를 키워라. 월 수익률을 키워라. 그것은 얘를 똘똘하게 키우면 된다. 그게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제 같은 경우, 저는 정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꼬박꼬박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을 약간 여러 개를 파는데, 뭐 이제 인세 이런 것도 하나의 꼬박꼬박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매달 들어오잖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매달 들어와도 그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정제가 있는 사람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을 선호한다. 현재는 이것보다는 뭐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해서 한 방에 얻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지만, 얘 편제랑 겁제랑 만나면 편제랑 겁제랑 만나면, 자 봐봐요. 겁제라는 것 자체가 내 재산을 약간 문득 들인다고 했잖아요. 뭔가를 뺏어도 가고 싶고 약간 경쟁자야. 그런데 거기에 편제를 만났어. 그러면 얘를 투기로 봐요. 이거는 투자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되면은 이제 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가 진짜 겁제죠. 겁제한테 돈 뺏기는 거. 근데 괜찮은 겁제를 주면, 롤모델이 될 때는 그런 겁제를 주면 투자해서 같이 돈을 버는 거고, 편제와 겁제가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오늘 골든벨 울릴게. 내가 오늘 쏠게. 이것도 요거랑 동하면 그렇게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십성, 아까 오행에서 많은 글자 그리고 십성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풀면 된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이제 하나 그 밑에 것도 해주세요. 뭐? 제가 그거 이거 잘 해주세요? 아니 관성에서 네, 정관은 네. 이제 나라의 그 이렇게 틀에 박힌 어떤 관이잖아요. 공무원 이런 거. 공무원이나 뭐 직장 생활을 해도 뭐 직장 생활 한다고. 평관은 77 편인데 평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차리죠. 아, 내가 회사도 사실. 내가 회사를 차리거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기초적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차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 잘 발휘하면은 그런 조직에서 우두머리, 기관장 이런 걸로도 나타나요. 왜냐면 평관 자체가 또 위기 대처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정관은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평관은 만약에 그런 회사 다니려면 지루해서 뛰쳐나가요. 나는 뭔가 모험적이고 뭔가 탁 크리티컬한 일들을 해결하는 걸 즐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평관 성향이 강한데 이런 정관 같은 회사에 가고 싶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되죠. 프로젝트를 해서 하나 하고 성과 내고 또 다른 걸 하면서 이렇게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성도 그냥 봐볼게요.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정인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그래서 자격증, 공인 자격증 공인중개사도 있고 주택관리사도 있고 그러한 자격증 편의는 남들이 많이 안 하는 학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학도 평인 학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편인이 강하면 남들이 다 하는 공부보다 그 아이가 그 사람이 특화적으로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 정의는 두루두루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편인은 그쵸. 전교 1등이 되려면 전 과목이 다 잘하면 되잖아요. 편인은 내가 수학만 잘해. 요런 게 편인이에요. 또. 근데 또 다 골고루 잘하는 게 필요하지만 요즘은 하나의 또 특출난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이 알으면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특별하게 한두 가지 알아야지. 여러 개 알으면 복잡하다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인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거 잘하고 이렇고 잘하고 근데 뭐 상위 1%의 정인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성적이 중간권인데 정인스럽게 성적이 얘도 잘하고 요 정도 잘해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집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부 된다. 집에서 다 잘하잖아요. 요리도 잘하지, 청소도 잘하지, 애도 잘 보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의는 저는 약간 편의인 것 같아요. 저는 밥하는 건 좀 더 설거지하는 건 바쁘예요. 다 이렇게. 누구나. 아 그래요? 저희 남편 설거지는 다 누구나. 그래요? 설거지가 나. 그렇더라고요. 딱 치우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설거지가 저도 설거지 싫어요. 이렇게 또 나뉘어요. 그럼 편의 같은 사람들끼리. 나 설거지 딱 하면 깨끗해진 게 눈에 보이잖아요. 요리하면 하면은 그거 막 지저분하게 있는 걸 치워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완적인 다른 근데 선생님 십성이 밑에 4개 있고 위에는 3개? 위에 만수리도 되고 여덟 왜냐? 나 빼는 나 일가는 나니까 나 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십성은 뭐 자 나는 비견이에요. 네? 나는 비견. 그래서 선생님 되게 잘 짚어주신 게 육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는 5개였잖아요. 지금까지 5 곱하기 2니까 십성 십신이었잖아요. 근데 왜 얘는 6일까? 나 포함. 그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4개씩 있고 위에 나 빼고 3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비견이라고. 나를 요 비견으로 줘요. 그 식성, 나머지 식성이 나를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 여러 가지 정도로. 일단 나는 일단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 빼고 나 빼고 7개 중에서 그 7개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게 선생님의 성향, 주성향. 나는 요거 선생님은 임수인데 나의 성향은 식상을 키우려고 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생목이니까 나는 키우려고 하는 정화다. 자식이 왕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해야 되고. 선생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선생님은 정화예요. 그런데 주변에 비견 겁제 나랑 같은 오인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도 있고 개도 있고 자도 있나? 해가인가? 임계 을 뭔가 수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줄개 위에 천간에 그러면 선생님은 만약에 뭔가 일을 하면 혼자서 하는 스타일. 선생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설거지하는 건 좋아해, 요리는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글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드러지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도 이렇게 있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임계 같은 거잖아요. 비견하고 비견 겁제. 겁제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사업을 같이 해. 근데 나 혼자만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마음을 내어주면서 그래 이거는 네 거야라고 아예 저거를 해버리면 뺏기는 적이 안 되니까.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면 겁제한테 뒤통수 맞을 일 없고.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하는 일은 얘한테 맡기면 된다. 만약에 선생님이 회사를 차리면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잘 못하는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식성이 다 이 사람 사주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게 나오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편제도 나오고 정제도 나오고 둘 다 나오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 그렇게 혼잡하게 나면 관사혼접이라고 그래요. 재성도 똑같아요. 그렇게 혼자. 정이 합쳐져 있다 그러면 혼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성향을 띠냐면 편 쪽으로 가요. 혼잡되어 있습니다. 편 쪽인 성향을 더 띄어요. 내가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어. 그리고 그건 뭐야? 여튼 편제랑 정제가 있어? 그런데 이게 혼잡되어 있어? 그러면 약간 편제적인 스타일. 내가 편제를 얻으려고도 하고 정제도 얻으려고 하지만 보이기엔 약간 투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관하고 정관이 지금 편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천간에 어디 위치해 있느냐, 뭐 천간과 천간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천간과 지지로 있느냐, 아니면 지지에서도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일단 단편적으로 같이 있으면 그렇게 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행 이어서 6층까지. 시지에 있잖아요. 개수가. 네. 임순대 개수가 시지에 있으니까 아들한테 그냥 줘. 그죠? 유산을 남겨주는 걸 수도 있죠? 아들한테 줘야 된다고? 그럼 그 겁제잖아. 아들한테 복제여서 뺏기는 그냥 주라 아, 얘기죠? 그냥 줘. 그쵸.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괜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나이 들면 이게 아니라 하는지 말아요.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을 아예 버리라고.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네. 원래 뭐 줄 때는 기대 안 하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왜 누가 친구가 막 좀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생각하고 줄 생각하고 띄어먹기 생각하고 그거 애초에 생각하고 내가 띄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만 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띄어먹혀도 되는 돈이 10만 원이거든.
그 안에서는 그냥 들려줘. 그 이상은 안 들려줘. 딱 그 자기의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돼요. 자, 이번에는 지장간 할게요. 지장간.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전 고수야. 이 지장간은 그래도 요즘 만세력에는 지장간도 다 나와 있어서 어르신 걸로 할게요. 술, 신, 정무. 신무임경. 무경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장간이라는 건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다 천간에 사용되는 글자예요. 그런데 얘는 지지 속에 숨어져 있어서 아직 발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죠. 이거를 내가 발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통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를 형충파해로도 보는데 이럴 때 얘네들이 튀어나온다. 보통 형충파해 하면 튀어나오고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얘네들이 언제 튀어나오고 어떻게 합을 하고 관계를 보면 이건 고수예요. 지장간까지. 근데 웬만해서는 지지 보고서는 거의 다 해석을 하죠. 이거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대세운동이에요. 이거는 뒤에 이제 막 수출 투가 이때 개고 이때 조금 아까 그 오행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이 어떤 건지 몇 개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입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지 이 정도만 봐도 웬만하면 깜짝 놀랄걸요. 그렇게 하는 풀어도. 그리고 옛날에 되게 유명한 사주 풀어주신 분들 중에서 천간만 보고 푸는 사람도 있어요. 천간만 공부, 천간만 풀어주신 분들 많아요. 근데 말을 잘해요. 정말 청산뉴스처럼 시적으로 쫙 풀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근데 맞아요? 천간만 보고? 천간만 100% 맞다고 못하죠. 근데 우리가 왜 혈액형 검사선 뭐 B형 여자는 그때 그러면 대충 맞아 뭐 MBTI인데 ENTJ 맞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쵸. 이 사람 올해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걸 봐야 되는데 천간만 보고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보려면 조금 더 세운 배운 그다음에 되게 지금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천간만 본다 그러면은 인생의 큰 흐름만 보죠.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큰 흐름만 보지 딱 구체적인 사건에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걸 보려면 뭐 점이 들어가는 게 낫죠. 예전에 우리 엄마가 맨날 옛날에 한 번 본 걸 거예요.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동생들이 이름 짓고 내 이름을. 근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맨날 박혀가지고 나한테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또 남동생들이 있으니까 남자애들은 더 공부를 시켜야 되고 여자애들은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살림 미천이니까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 봐주시는 분이 그냥 얘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왜냐면 선생님 사주는 을목으로 보이지만 선생님 우두머리 자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데 아쉬움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듣기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 선생님은 그렇게 조금 남자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주인데 여자로 태어나서 그래서 아쉽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자분들도 뭐 이사도 달고 CEO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공부도 맞아. 남자가 남동생이 먼저 해야 되고 맞아. 네,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 뒷받침을 안 해줬다는 그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한 사람이 잘 공부를 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선생님의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너무 많이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상담을 많이 하면서 내가 뱉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게 되는 분들은 또 역으로 상담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구업사 할까봐. 근데 구업사는 말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자, 이제 세운. 올해가 2025년이에요. 일사면 이렇게 2025년, 26년 한 해를 새 운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운은 10년. 왜 금강산도 10년이면 바뀐다죠? 저는 10년도 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변하잖아요, 세상. 그래서 대운도 어떻게 보면은 10년이라고 하지만 대운을 또 예를 들어서 을사람도 이게 대운이야. 만세력 보면 대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 11, 20일 이렇게 시작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뭐 5, 15, 20일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튼 10 단위로 움직여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이 대운을 콩으로 10년을 볼 것인가 5년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지금 뭐 학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하고 상담한 바로는 5년 나는 게 약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영만 인신사회가 왔다? 좀 빠르다. 이 정도? 그래서 약간 얘를 5년으로 봤다면 4년 정도에는 얘 영향력이 이제 슬슬 온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을사의 흐름이 있지만 주된 영향은 얘고 5년이 지나가면 주된 영향은 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까 지금까지 말한 걸 전부 다 종합하면 고수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만세력을 통과하는 방법을 쭉 훑어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 그냥 지장까지 안 봐도 그냥 오행, 십성 이 정도에서도 많이 끊으세요. 그것만 봐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지장감 있을 때는 이게 저기 세운에서 황충파의 현이 맞아요. 우리 들어올 때는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지장간을 아예 놓기에는 그런 게 왜냐면은 지지가 어떻게 보면 인신 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 오화가 없지만 왕지가 없지만 왕지 없으면 안 되는 거 안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내년 오과 오지. 그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데 이렇게 인신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 지장간단이 이제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나는 맨날 활동하고 있네요. 그렇죠. 맨날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있어서 저도 있거든요. 근데 사주에 이런 충형충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내면이 고요한 사람들 보면은 여기를 약간 정신적인 능력이라고도 하고 이런 활동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재된 마음 드러나는 모습 그다음에 아니면 내재적인 마음이라고 하는데 속에서 뭔가 고민이 많으시죠. 충하고 있습니다.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근데 이게 없으면 한 가지 그게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왜 부모 잘 만나서 그냥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재미고 이게 낙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휴식이지만 딱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살고 싶어.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저는 모험적인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어떤 걸 더 왜 그 에버랜드에서 틱스 프레스도 이런 사람한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늘 타던 건데 이렇게 해서 대세운까지 만세력을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의 만세력을 어떻게 풀려면 되는지 이제 이거를 푸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은 만세력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조금씩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색깔이 많은지부터. 그러면 그 성향을 일단 가지고 태어났다. 자, 어떤 색깔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애는 이제 혈액형 검사처럼 너는 A형이야, B형이야, O형 요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육친 10성을 붙이고 관계를 보면 이제 MBTI처럼 16가지로 또 분류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형층 파이 이렇게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사주는 약 5만 가지라 그러거든요. 그 분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쉽죠? 멋있고 싶네요. 자기의 알을 갖고 있는 갑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제가 여기서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왜 아까 이거는 자식 키우는 분들 요거 손자 손녀 있는 분들 보실 거예요. 며느리시로 봤었을 때 여기는 사회분이 있잖아요. 연월까지는 여기는 여기는 나야. 그런데 관이 이미 만약에 관이 사회궁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정말 잘해요.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잘 커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애 있죠. 요 안에 만약에 관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대하는 규칙 이런 기준이 엄격해요. 이런 애한테 뭐라고 하면 부모가 뭔가 조금 애가 뭐 숙제를 안 해봤던 것 같아서 하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나는 숙제를 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궁 안에 관이 잘 발달한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조금 잘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게 많고 얘는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 잘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평 다 있으니까. 다 정평이 있으면 다 있으니까. 정평관이 다 있으니까. 내 궁에 다 있어. 현관, 월의 정관. 학교 가서는 다른 아이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잘하는데 집에 속마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기에 관이 정관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천간에 또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이쪽에 관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되게 얌전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속마음은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근데